안녕하십니까. 미친 토익 RC 아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RC 부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5 전략부터 오리엔테이션 해드릴게요. 파트 7도, 파트 6도 우리가 조금씩 유형을 알아가면서 뒷강의들에서 3강이나 7강 이런 데서 계속 덧대서 7도, 파트 6도, 독해 부분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5를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 공부할 수 있느냐. 먼저 어휘력, 미친 어휘력을 갖지 않고는 절대 고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700점도 무조건 어휘력이 갖춰져야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수업이 지금 700점 넘기기 그 섹션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장담할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복화책들도 좋은 건 맞는데 그 책들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 책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책 안에 있는 어휘력만 빵빵하게 내 걸로 만들어도 시험장 가서 모르는 단어 거의 없을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700점이 뭐예요? 800점 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정확한 디렉션과 함께 그대로만 쫓아와 주세요. 그러면 이 책만으로도 어휘력이 빵빵해질 수 있어요. 그렇고요. 어휘력 꼭 갖추셔야 되고 정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장 가서 저희 반 학생들,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쌤 제가요 900점을 넘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 시험장에서 10문제 찍었는데 900점 나왔어요. 정말 많아요. 자, 실제 시험장 가서 다 풀고 그리고 600점이 나와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냥 열나 빨리 풀고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니까요.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900점이 나오는 학생들조차도 한 10문제는 찍고 오고요. 800대 친구들 정말 15문제 이상 찍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긴 해요. 정확도가 더 중요하고요. 근데 정확한데 빨리 풀어서 더 많이 풀면 더 좋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확도를 위해서는 갖춰줘야 되는 게 생각해보세요. A와 B 중에 헷갈려요. 출제자는 어쩔 수 없이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A랑 B를 헷갈리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A랑 B랑 둘 다 말되는데 뭐가 정답이지? 이러면서 느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은 질질 끄는 현상이 오겠죠. 그럴 때 이건 이러니까 성립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되겠네? 버려. 이게 빨라야 빠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빨리 푸는 연습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푸는 연습만 하면 머릿속에 그런 과정은 없고 그냥 뭐 정답 자꾸 찍기식으로만 공부하니까 그 안 좋은 버릇이 시험장 가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더 틀린 현상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은 일단 정확도에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건 이러니까 정답이고 이건 이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문장 구조상 이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이런 정확도에 기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장담컨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정확해지면 이건 이러니까 돼. 이건 이러니까 성립 안 되네. 버려. 이게 빨라지면서 정확도와 함께 빠른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정확도는 없이 계속 속도 연습만 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 좋은 버릇이 버려지지 않다 보니까 틀린 현상이 계속 고정이 돼요. 부탁이니 정확도에 항상 신경 쓰십시오.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반복학습.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내 머릿속에 입력하고자 할 때는 머릿속에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것도 꽤 많이 생겨요. 그럼 누적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챕터, 2챕터, 3챕터를 갔다면 당연히 1챕터 부분에선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것도 사라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주말이 오면 누적 복습. 공부하다가 또 주말이 오면 누적 복습. 잊지 마시고 반복 학습하시면서 누적적으로 내 걸 만드는 현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다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파트 5는 유형 파악이 중요합니다. 문제풀이만 주구장창 막 한다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만 사서 그냥 문제풀이만 막 하고 점수 막이고 아니야 그랬구나 끝. 시험장 가면 유형이 계속 그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적용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유형 연습. 자, 유형 연습이라는 건 각 투부정사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관계대명사란 건 모여서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풀어야 되는지, 접속사와 전사는 어떻게 구분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지 이런 유형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그 유형대로 자꾸 적용해 가시면 그 유형들이 정리가 된 상태니까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와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유형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서 저는 그 유형대로 여러분에게 같이 연습하자고 할 겁니다.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휘력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휘력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제가 매일 숙제로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 숙제 잘 따라오시면 어휘력 꼭 갖추는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굳이 토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휘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어휘력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중요하지만 정확도는 100만 배 더 중요하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마시고 늘 정확하게 신경 쓰기. 그리고 파트 5는 제가 문제 풀 때도 얘기해 드릴 거지만 파트 5는 보기 먼저 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파트 6랑 파트 7은 독해 부분이고 문맥의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문을 먼저 읽으면서 푸는 게 맞는데요. 파트 5는 보기를 딱 보고 보기 보고 유형을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하고 빨라요. 보기를 본다는 건 보기 보면 같은 단어의 모양만 바뀔 때가 있어요. A, add, B, addition, C, additional, D, additionally 이런 식으로요. 이거 이제 문법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빠르게 밑줄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밑줄 자리에 의해서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그런 거에 의해서 정답이 바뀔 수 있으니 밑줄부터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아예 다른 단어예요. 그럴 때는 어휘 문제니까 그때는 밑줄을 봐봐야 문맥 파악을 밑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해석을 하면서 푸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기 먼저 보고 문법 문제일 때는 빠르게 밑줄부터 보기. 어휘 문제일 때는 그때는 해석 전반적으로 먼저 하기. 그래서 그렇게 보기 먼저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RC 숙제 필수적으로 매번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RC 숙제를 매번 내드릴 테니 수업 듣고 끝 하지 마시고 뭐 숙제가 되게 부담스럽게 많진 않습니다. 뭐 살짝 상대적으로 많게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진 않아요. 그래서 RC 숙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RC 숙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 거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숙제 제시해 드릴 거고요. 복습 철저히 하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항상 명확한 정확한 포인트를 전달드려서 그걸 오한죽으로 부를게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에 쓰는 말인데요. 오늘 안 외우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 외우라는 얘기인데 RC 같은 경우 외울 게 너무너무 많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하루에 막 100개씩 빡 드리면 그걸 어떻게 외워요 사람이.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한 2개, 3개 정도 적게는 1개 정도를 들을 터이니 그것만큼 아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외우라고 찝어준 거구나 라고 외우려고 노력을 따로 하시고 잘 안 외워지는 분들도 있을 터이니 자, 꼭 제가 뭔가 표 같은 걸로 이쁘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드릴 거거든요. 저희 책에는 너무 장황하게 길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깔끔하게 표로 딱 제시해 드릴 터이니 그것만큼은 이건 꼭 외워야 되는구나 하고 따로 정리를 하시고 따로 노트 같은 걸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파트 5 전략 말씀드렸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유형을 정리해 가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형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쪽 들어오시고요. 자, 20쪽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꼼꼼하게 앞에 부분도 다 읽고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하지 마셔도 됩니다. 제가 과감히 넘어간 쪽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도 기출공식 1인데 좀 이따 보면 3은 넘어가고 바로 기출공식 4로 가자고 하거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넘어가십시오. 과감하게. 정말 핵심만 우리가 700점, 조금 더 넘어서 800점 정도 맞는데 무리 없는 정도의 정말 핵심만 딱딱딱딱 뽑아서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1회독 다 저랑 같이 수업 끝나고 그때 조금 더 살펴보셔도 좋긴 합니다. 근데 완전 비번 주제들만 핵심만 뽑아드릴게요. 가겠습니다. 먼저 기출공식 1 부분부터. 자, 주어 자리는 명사 역할하는 게 오죠. 당연하죠. 주어는 명사여야만 합니다. 한국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단독적으로 주어 자리에 오기도 하고 they, she 같은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기도 하고 대명사도 명사니까요. 또는 동명사라는 것도 투부정사라는 것도 것이라는 의미로 명사로 활용되기도 하죠. 네, 조심할 거요. 자,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 출신입니다. 제가 조만간 자동사는 따로 말씀드릴 건데 자동사는 토익에서 빈번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딱 집어드릴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거의 타동사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타동사 출신들 데려다가 동명사로 또는 투부정사로 활용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라는 개념, 목적어라는 개념을 꼭 데리고 와야 합니다. 꼭. 그래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 또 지금처럼 종업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 그래서 목적어를 꼭 데리고 와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우리 20쪽 지금 본 거 그대로 아래 1번 문제 잠깐 봐주세요. 자, 이렇게 품사 문제가 나와요. 항상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십시오.
보기를 보자마자 아, 문법 문제 떴구나. 그럼 자리부터 봅니다. 자리를 봤더니 주어 자리네. 주어는 맞다. 무조건 명사지. 하여 A 버리셔야 되고요. 그렇죠? 과거 동사거나 PP 된 형용사 등가 명사항률이 없고요. B번 명사 돼요. 요청이란 명사 됩니다. C번 동명사 요청하는 것. D번도 투부정사도 요청하는 것. 명사 되죠? 자, 이럴 때 아예 보기가 명사 하나밖에 없으면 뭘 고민합니까? 바로 정답 하면 되죠. 근데 그냥 명사와 동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동시에 나와버리면 그땐 둘 중에 또 고르세요를 묻는 거죠. 근데 동명사나 투부정은 뒤에 웬만하면 타동사 출신으로 목적어 데리고 다니는 거 잊지 말게요. 근데 딱 보자마자 전사는 쓰레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전사는 쓰레기예요 라고 할 거예요. 문장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덧대 붙은 것뿐 문장 성문에 포함이 안 돼요. 버려버립니다. 쓱. 그 다음 전사 쓰레기 갖다 버립니다. 쓱. 그럼 밑줄 뒤에는 주어 뒤에 목적어의 개념이 따라온 게 없죠. 그래서 동명사, 투부정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버려주시고 정답은 그냥 명사인 B번 정답의 형태가 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와 동명사, 명사, 투부정사 동시에 나올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짠 혹시 정말 혹시 자 만약에 만약 말도 된다 치고요. 만약 이렇게 for가 없었다 치고 여기가 더 changes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저렇게 되면 이제 목적어 있는 꼴인 거죠. 그럼 저럴 땐 변화들을 요청하는 것 이런 식으로 동명사나 투부정사 쪽이 정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명사와 동명사, 투부정사의 차이점입니다. 명사는 딸랑 명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라는 개념이 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이렇게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 거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물론 자동사 출신은 목적어가 없을 건데요. 그건 자동사 할 때 따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웬만하면 타동사로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명사절 접속사란 개념도 살짝만 좀 알고 갈게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접속사 할 때 또 들어가긴 할 건데요. 자,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접속사란 존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해요. 한 문장 속에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장이 두 개를 내면 동사 두 개, 그 동사 두 개인 문장 두 개를 연결할 땐 접속사란 존재가 꼭 필요해요. 근데 시험 패턴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밑줄, 콤마,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럴 때 동사 두 개죠? 그럼 당연히 접속사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접속사부터 접속사절을 가로 묶어봤더니 완벽한 문장 바깥에 있잖아요. 부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완벽한 문장 바깥에. 저런 건 부사절 접속사라 불러요. 부가적으로 있다 해서. 근데 얘는 보세요. like, 좋아해요. 동사. is, 동사. 동사 두 개죠? 그럼 접속사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접속사부터 지문장을 주어에, 동사에, 전사까지 가로 묶어보면 이렇게 통째로 주어예요. is가 동사. 주어 속을 채우는 건 꼭 명사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부가적인 자리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 이런 건 주어 자리를 채우는 명사 접속사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명사절 접속사라는 종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what이나 무엇 또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that, 것이라는 뜻이고요. whether, 인지 아닌지. 그리고 각종 의문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how, where, when, who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자세한 건 접수하면서 더 깊이 있게 빠삭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자, 요게 명사 접속사인데 이 중에 혹시라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나오면 자, what, that 혹시 둘이 동시에 나오면 둘 다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 해석보다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뭐 주어가 없던가 목적 없던가 불완전한 문장. 대신에 whether 같은 경우는 완벽 그리고 뭐 how, where, when 이런 것도 완벽해요. 그래서 뭐 that, whether, how 이렇게 동시에 나와버리면 해석 잘 하시면 되고요. 만약 what과 that이 동시에 나와버리면 그때는 완벽한지 불완전한지가 관건이 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보기가 우린 지금 예문에 그냥 떡하게 써 있는데 자, 문제는 밑줄에 이런 식으로 떠서 떠라 뿅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보자마자 접속사들이 보기에 막 있고 전치사거든요. 난 접속사 전치사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럼 오늘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십시오. 저런 게 있을 정도만 있구나 하고 겉핥기로 제가 접속사 전사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시는 틀린 문제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겉핥기만.
자, 보자마자 like 동사네. 좋아하다. is도 동사네. 그럼 문장 두 개니까 접속사 꼭 있어야 돼. 전사는 버려야 합니다. 전치사 버려야 되고요. 나머지는 접속사 맞는데 자, 정확하게 판단을 위해서 접속사부터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가로 묶어 봤더니 통째로 주어네. 저건 주어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명사속사여야지. 그래서 because는 버려야 합니다. 명사속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what, that, whether 의문사 종류들로. because나 while 다른 접속사는 거의 부사절 접속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럼 이제 중에서 고르되 주어, 동사, 전산 쓰레기 버리면 뒤에 목적 없죠? 그럼 저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 땐 고를 때 정답이 what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혹시 만약 목적어가 있었다면 그때는 완벽해지면서 what은 안 되고 대정답 이런 식으로 명사 접속사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고요. 제가 접속사 할 때 다시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갈게요. 그렇죠? 자, 먼저 기출공식 2로 내려오셨어요. 기출공식 2. 항상 주어와 동사는 스위치가 맞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is, function, 단수라 is, 현재 비동사니까 is가 왔고요. 혹시나 과거 동사, 비동사 필요할 때 was, 그리고 일반 동사 필요할 때는 has 또는 have 이런 식으로 단수 동사는 s가 붙는 것들을 단수 동사를 하죠. 그렇고 그 다음 복수 주어 뒤에 이렇게 s 붙는 복수 주어 이때는 복수 동사로 have라던가 또는 비동사 were, 그리고 have도 그렇고 help도 그렇고 뒤에 이렇게 s가 안 붙는 게 우리는 복수 동사를 하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는 서로 반대입니다. 주어에 s가 안 붙으면 동사에 s가 붙는 게 단수. 그렇죠? 명사에 s가 안 붙는 게 단수 명사, 동사는 s가 붙는 게 단수 동사. 그렇죠? 서로 반대입니다. 명사에 s가 붙는 게 복수, 동사에 s 안 붙는 게 복수.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 동사는 스위치가 맞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스위치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것도 문제로 잠깐 가보시면 짠. 자, 이건 여러분이 먼저 풀고 같이 볼게요. 자, 5번, 6번 문제만 풀어보세요. 5번, 6번 문제만. 그럼 제가 풀어보세요 하면 잠깐만 여러분은 멈춰놓고 풀고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제 같이 먼저 풀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해보는 거랑 같이 그냥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머리에 남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풀어보세요 하면 잠깐 멈췄다가 풀고 다시 플레이 버튼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밑줄 품사 문제. 항상 보기 먼저 보시고 품사 문제구나. 그럼 자리 보시고요. 그럼 자리를 봤더니 주어 자리네. 전산 쓰레기 갖다 버려. 그럼 주어 자리 명사가 필요한데 A는 명사할 일 없고 과거 동사나 PP. 그 다음 B번, C번은 명사 맞고 D번 동명사도 명사 맞지만 웬만하면 다 동사. 목적어 있어야 되고. 지금 밑줄 뒤에 목적어 없죠? 안 되고. 그럼 B, C 중에서 동사가 have니까 언제나 주어 동사는 스위치 확인 꼭 하기. 그럼 복수답게 복수 동사로. 복수 주어 동사니까 복수 명사로. 정답은 10번 정답. 그래서 품사문 문제는 이렇게 밑줄을 먼저 보면서 자리 확인하시고 주어 자리는 꼭 스위치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0번입니다. 다음 6번도요. 자, 밑줄 품사 문제고요. 보기 보자마자 품사니까 자리 보시고 주어 자리구나. 명사 필요하겠네. B 버리고 나머진 명사의 가능성 있고 대신 for 전산 쓰레기 버려. 슉. 그럼 밑줄은 is란 동사와 함께 당연히 단수 동사니까 단수 명사여야죠. 보기 중엔 단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A 정답.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이런 문제들은 오래 걸리지 말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 먼저 보고 저런 문제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서 물론 저도 어휘력을 강조하고 꼭 해석 연습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딱 품사 문제 보자마자는 자리부터 보기. 주어, 명사, 스위치 꼭 확인하기. 그렇죠? 자, 22쪽에 기출공식 5번으로 쑥 넘어오십시오.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네, 5로 쭉 넘어오세요. 오셔서 자,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절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토익 시험 파트 5는 한 문장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문장이라고 인정하는 건 절대적으로 동사는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문장 속엔 동사가 절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럼 토익 시험 문제 문법 문제가 떴어요. 자, 이렇게 밑줄 떴다고 생각해 볼게요. 밑줄 나와라. 떴어요. 근데 주어 동사 자리에 밑줄이 떡하니 얘는 주어 그리고 밑줄 new line도 명사 전혀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동사 문제구나 하셔야겠죠.
한 문장엔 동사는 꼭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보기가 이렇게 떴다면 얘는 과거 동사일 수 있고 그럼 후보. 근데 너는 현 명사거든요. 될 일 없고 tory로 끝나는 건 형용사거든요. 그럼 될 일 없고 만약 문법문제로 나왔다면 저것도 빠르게 풀 수 있는 유형이겠죠. 동사는 꼭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정답하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아까 수위지 꼭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어 동사는 단수주어면 단수동사, 복수주어면 복수동사. 스위치가 맞아야 되는데 자, 조동사 can, will, 뭐 may 또는 must 이런 조동사라 불리는 아이들은 다 필요 없어요. 주어가 단수든지 말든지 뭐든 간에 항상 조동사 뒤는 무조건 동사 원형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 자리 밑줄 뿅 나와서 동사 원형 찾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식으로 김, 단수 주어네. employee, 종업원 뒤에 쌈 붙은 단수 주어네. 이럴 때 단수 동사라고 막 여기다 has 집어넣고 막 is 집어넣고 절대 안 됩니다. 주어가 단수가 있든지 말든지 필요 없고 무조건 조동사가 내 눈에 딱 띄는 순간 주어는 쳐다도 보지 말기. 쳐다도 보지 말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동사 원형.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하면 MRJ 원형인 be가 동사 원형. have, has 중에 have. 그러니까 사전 딱 찾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원래 형태. 동사의 원래 형태를 찾는 게 동사 원형. have, 뭐 help면 help. 이런 식의 원래 형태만 채워놓으십시오. 주어는 쳐다보지 말기요. 무조건 동사 원형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제 때 따로 스위치 안 시키고 동사 원형 문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자, 명령문은 항상 주어 you랑 should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 너 이거 해. 야, 너 조용히 해. 이잖아요. 그래서 you should가 생략되는 개념이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you should 너 이거 해야만 해에서 생략된 거라 조동사 뒤에 있던 존재가 남아있는 꼴이다 보니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있던 게 남아있던 거다 보니 이렇게 동사 원형만. 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밑줄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밑줄 나왔어요? 밑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밑줄 띵 떴습니다. 이렇게 뜨면 자, when 접속사는 항상 동사 2개. 여기도 동사지만 반대편에도 동사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보기에 이렇게 떴는데 나머지는 아예 동사 형태가 아니거든요. 동명사는 명사로 활용된 애고 뭐 투부정사도 것이란 명사든가 나중에 할 거지만 위하여 뭐 부사로 쓰든가 한 내지 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맞다. 동사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주어가 없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명령문밖에 없었지 하고 동사 원형 정답 하셔야겠죠. 그래서 품사 문제 때 항상 동사를 밑줄로 하면 동사 찾는.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밑에 13번, 14번 문제만 한번 봐보세요. 13번, 14번. 문제 보기 먼저 보고 한번 정답 골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시는지. 자, 풀고 오십시오. 저는 갈게요. 네. 자, 갑니다. 먼저 문장을 뒤져봐요. A stay at 전산 쓰레기 버리고 authentic Shanghai breakfast. 전혀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는 없으면 안 되지. 동사 필요해. 밑줄은 동사 자리구만. 그럼 항상 동사 자리에는 일단 스위치가 맞아야 되는데 A는 동사 아니거든요. 동명사는 명사, 것 이렇게나 활용하지 아예 동사 아니니까 버리고. 그 다음 B번 C부로 끝나는 건 형용사입니다. 동사 아니니까 버리고. 그 다음 C번 동사, 더군다나 S 붙은 단수주어, 단수동사 맞죠? 후보. 투부정사도 이미 투부정사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것이라는 명사든가 위하여란 부사로든가로 활용하지 동사는 아닙니다. 버려. 그럼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땐 정답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stay 머무는 건 포함하게 됩니다. authentic 되게 중요한 단어라 이따 디렉션에서 숙제 디렉션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진품인 진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품 샹하이 브렉퍼스트를 포함합니다. 다음 문제 14번. 자, 보기 보니까 문법 문제고요. 자, 문법 문제답게 자리 밑줄을 봐 하니 please 같은 것도 그렇고 동봉된 설문조사를 완성시키세요. 명령문이겠구나. 주 없이 만드는 문장은 동사원형, 명령문밖에 없으니까. B번이 맞고요. 그리고 힌트도 있어요. 이렇게 and를 기준으로는 양쪽을 나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ing, ing 나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문 and 명령문이 있는 겁니다.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되돌려 보내주세요. 우리 사무실로요. 였답니다. B번 정답. ETS 테스트 볼 겁니다. 나머지 건드리지 마세요. 아직 중간중간에 좀 나이도 많이 어려운 애들도 막 속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들을 문제들이 속해 있으면 괜히 머리만 막 복잡해지고 뭐 몰라야 될 것까지 괜히 알고 있다 머리가 막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딱 집어드리는 것만 자 요것만 체크해놓고 빠르게 체크해 주시고 자 요것만 시간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요. 일단 정확도 풀고 들어오십시오. 그죠? 나가요. 네, 여러분 풀고 오세요. 갑니다. 자 1번 갈게요. 풀고 오세요. 같이 쫓아오지 말고 풀고 1번 갑니다. 출발. 자 가요. 자 보기 보니까 문법 문제 항상 보기 먼저 보고 문법 문제답게 자리 보시되 문장에 동사가 없어. 투부정사 뒤 동사 원형에 그의 목적어와 함께 전사 쓰레기까지 밑줄 콤마까지는 밑줄을까지 요 앞에 있는 애 부사로 쓰인 겁니다. 부사. 쌤 투부정사 뭐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쓸 수도 있어서 명사인 주어라고 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주어로 쓰였다면 콤마는 찍지 않아요. 주어는 필수 요소라 굳이 주어였다면 콤마를 찍고 동사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에 굳이 콤마를 찍었다는 건 나 사라져도 됩니다 라는 걸 굳이 증명하고 싶어서 콤마를 찍은 거라 부사로 쓰인 거고요. 부사로 활용될 때 투부정사는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반품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도 해석하는 부사고요. 자 그럼 문장에 동사는 없네요. 그럼 동사 자리에 주어가 없이 만드는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You should가 생략돼서 만들어지는 명령문.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봤더니 주어가 없이 만드는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명령문을 묻는 거겠구나 생각해서 정답은 동사 원형인 10번 정답. 그렇죠? 신속한 반품을 확실하기 위해서 right 써주세요. 당신의 호털름을 써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2번 오실게요. 자 동사 형태 문제고요. 밑줄엔 동사가 없습니다. 뒤져보면 as 전사죠. 슈렉이 그 다음 at 전사니까 슈렉이 밑줄엔 동사가 없는 상황. 그럼 동사 자리면 수태 시제 잊지 마시고 자 라스팔로우라는 주어 단수 주어라 A 동사할 일이 없고요. B 동사할 일 없고요. has 스위치 맞고요. 동사할 일 없고요. 정답은 10번 정답.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대신 정확하게 왜 정답인지는 이해가셔야 합니다. 10번 정답. 다음 4번으로 들어오시고 자 밑줄 또 동사 형태 문제 can 조동사가 발견됐어야 합니다.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다 필요 없고 동사 원형. 그래서 can 동사 원형답게 A 버리고 자 B는요 혹시 고른 사람 있다면 참석자란 사람 명사입니다. 명사. 쌤 제가요 저기가 can 뒤에는 동사 원형 자리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보기를 봤더니 누가 동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단어 외울 때마다 하나하나 이건 품사가 명사 이건 동사 이렇게 외우나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사전 찾아가면서 품사까지 막 몽땅 보면서 외우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단어를 외워가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 품사가 틀린 건 오케이. 난 보기 중에서 뭐가 품사가 뭐가 명사 동사인지 몰랐어. 그런 거는 일단 조만간 해결되실 겁니다.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보통 다 해결되거든요. 지금은 일단 자리부터 볼 줄 아는 게 더 우선이긴 해요. 끝날 때 어떻게 어휘 가려가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조동사 D라 일단 동사 원형이고 이건 명사라 불가능입니다. 10번 동사 원형, D는 동사 원형 아니니까 버리고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54쪽, 55쪽에 대한 건 제가 합쳤습니다. 이게 원래 기출공식 6, 7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합쳤어요. 따로 구분해서 볼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합쳤습니다. 얘가 시험에 완전 빈번 출제인데요. 뭔 빈번 출제냐면 자, 이들은 무조건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의 꼴입니다. 고로 뒤에 밑줄 딱 뜨는 순간 투부정사 뒤로 밑줄 나온 꼴이라 반드시 동사원형 정답 하셔야 돼요. 사실 오래 걸릴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투 딱 보자마자 투부정사구나. 동사원형 정답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무조건 전사투. 얘는 싹 다 전사투. 고민할 거리 없이 저들이 내 눈에 딱 뜨는 순간 그냥 싹 다 전사투니까 당연히 명사나 동명사만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전사투는 명사 계열을 데리고 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해요. 구분을 못해. 그 투가 보이긴 보이는데 투부정사 투야, 전사 투야. 이거 시간을 끄면 시간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나눠서 쪽수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딱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자, 외울 때요. 자, 저걸 뭐 한 단어 한 단어 다 깊이 있게 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 박스에 있는 거,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거 자주만 보셔요. 그냥 왼쪽 박스에 있는 건 다 투부정사들,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건 다 전사들. 그래서 같은 표 안에서 같이 보면 훨씬 더 외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 같이 모아놨습니다. 이것도 자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보세요. 아, 이렇게 뭔가 RC는 외울 게 많아, 짜증나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인정. 그러니까 LC랑은 달라요. RC는 진짜 영어적인 영어를 잘하고 뽀록도 안 먹히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점수가 그만큼 나옵니다. 아, 여러분 이왕 공부하는 거 잘 공부해서 나의 영어 실력도 같이 늘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화이팅!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단방 해결은 안 돼요. 물론 내 머릿속에 없던 걸 내 거화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내가 딸딸딸딸딸 외운다고 그게 다음날 안 까먹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요. 누적 복습. 되게 중요한 것들을 자료상 모아놓은 거니 자주 확인하십시오. 내 눈에 띄게. 자, 그래서 앞으로 내 눈에 딱 띄자마자 너네 무조건 투부정사구나. 너네 무조건 전자투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표를 왼쪽에 있는 애들, 오른쪽에 있는 걸로 나눠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문제 유형에 대한 19, 21번 두 개만 풀어보시는데요. 잠깐 풀지 말고요. 자, 표 잠깐 한번 쳐다보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요. 표 한 2분 정도만 딱 쳐다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쳐다보고 풀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확실히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거든요. 그죠? 자, 갑니다. 자, 보자마자 비동사 뒤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 근데 A번 equivalent란 단어는 동등한, 똑같은 정도의 어휘고요. entitled는 자격 있는 이란 단어입니다. eager 하면 열망하는 이고요. 그 다음 eligible 하면 자격 있는 이란 단어예요. 그럼 사실 해석상 풀면 각 풀타임 스텝 멤버는 밑줄 3주에 페이드 돈을 받고 휴가 받아서 연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연간 휴가 받는 거 있죠? 동가 유급 휴가 같은 거. 그래서 유급 휴가의 3주의 유급 휴가에 밑줄 동등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해석상 안 되고. B, 3주의 휴가 자격이 있어요. 말되죠? 근데 얘도 자격이 있어요 라는 의미 쓰거든요. 자, 근데 entitled to를 쓰긴 씁니다. entitled to는 전치사 to로 활용돼서 무조건 명사 따로 옵니다. 써있죠? entitled to 자격 있는이라는 의미 대 전치사 to예요. 다 표현해 있습니다. 근데 eligible 이란 단어는 자격 있는 의미를 쓸 때 전치사는 for로 표현을 해요. for로. 그래서 늘 이게 포인트가 된답니다. 포인트. 그러다 보니 전사 to와 함께 명사가 있으니까 저건 전사 to니까 얘는 전사 for여야 되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버려놓고 그 다음 eager 이란 아이는 표현해 보면 투부정사 to 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be eager to 부정사. 고로 to가 오긴 오는데 뒤에는 동사 원형이 동사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안 됩니다. 정답은 B번 쪽이 맞게 되고요. 자, 자격 있는 이라는 의미의 동의어들이에요. 자기 다 자격 있는 이라는 의미 쓰거든요. 네, entitled to 전사 to고요. eligible for, qualified for 얘들은 똑같이 자격 있는이지만 전사 for를 씁니다. 하나 더 추가. 셋 다 투부정사 to 오케이요. 투부정사 to 오케이. 투부정사 to 오케이. 투부정사 to 오케이. 그러니까 eligible이나 qualified는 무조건 to 보인다고 버리면 안 되고 뒤를 확인하셔야 돼요. 투부정사 to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그때 후보. 근데 전치사 to가 보이면 그때는 절대 못 씁니다. 전사는 이들은 for를 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인 동사 원형과 보이면 얘는 보기 절대 동시 못 나와요. 다 똑같은 말이고 다 쓰니까요. 근데 전치사 때는 동시에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꼭 구분하십시오. 그죠? 오케이.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로 보이죠? 완전 다른 단어잖아요. 그럼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A번 그대로 집어넣으면 be subject to 좋아하고요. 우리 표현에도 있습니다. 근데 be subject to의 to는 전사 to라 무조건 전사 to라 뒤에 명사 와 있는지 확인 꼭 해야 돼요. 보다시피 뒤에 명사 잘 와 있습니다. 후보 뜻은 대상이 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범칙금의 대상이 되다. 수정사항의 대상이 되다. 대상이 되다 라고 해석하시고 그 다음 B번은 온전한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 C번은 의심스러운 정도의 뜻이고요. D번은 뚜렷한 또는 분명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휘 문제예요. 근데 어휘 문제인데 특히나 A번 같은 경우는 꼭
뒤에 to, 오대 명사인지 확인하면서 들어가십시오. 해석상 자, payment는 우편 소환이 찍힌 그 마감일 후 찍혀있는 페이먼트 지불들은 밑줄 되어집니다. 연체료 오브 5%의 연체료의 대상이 됩니다. 맞겠죠? 전사 투인 것도 맞고 해석도 되고 정답은 A 정답 됩니다. 전사 투랑 친한입니다. 자, 오케이. 요까지 기출공식 됐고요. 우리 이제 교재 56쪽, 57쪽 요것만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 부분만 풀고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기 전에요. 앞부분 쌤이 지금 이렇게 요거 중요합니다 라고 찝어준 거 그 정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한 2분 정도 살펴보고 저 문제만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풀이해 주십시오. 갈게요. 3번 들어갑니다. 자, 보기 보시면 저들은 한정사라고 불린 걸로 쓰이는 명사를 꾸미는데 단수, 복수, 불가산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밑줄 뒤 보니까 택시가 단수 명사가 들어와 있고요. 뒤에는 operated, 운영된 pp입니다. pp 묶어서 꾸민 존재. 운영되는 택시. 그럼 단수 명사 꾸며야 됩니다. any는 어떠한으로 말만 되면 막 써요. 어떠한, 아이고, 어떠한.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any는 부정문을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맞는데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부정문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부정문이 아니라고 버리는 거 하지 마십시오. 긍정문에서도 정답 잘 나오고요. 정답률은 부정문하고 정답일 때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렇다고 긍정문을 막 버리는 건 아니라서 그냥 어떠한으로 말만 먹히면 언제나 정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B번 all은 모든 이대 복수도 좋아. 그리고 불가산도 좋아. 마찬가지 some도 복수도 좋아. 불가산도 좋아. 그리고 such는 주로 형용사나 부사의 품사를 갖고 있는데 해석은 그러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such good items, 그러한 좋은 아이템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 no more than 4명의 passenger들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4명 이상은 허락되지 않아요. 정도. in 밑줄 택시에서요. 운영되는 저 회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밑줄 택시에서도 그러니까 A 어떠한 택시에서도 허락이 안 됩니다. 말리죠? 정답은 A번이 맞겠고 B랑 C는 아예 안 됩니다. 지금처럼 단수명사할 때는 아예 버리셔야죠. 아예 후보 조차가 안 되고 그 다음 뒤는 이제 해석사 아니고요. 정답은 A 정답 됩니다. 자, 5번 쪽으로 넘어오셨어요. 자, 5번. 자, 밑줄은 issue라는 명사 보이고 또 presented는 PP 제시된 issue 세미나에서 제시된 issue 해서 또 단수 명사가 떡하니 보이고 있고요. 자, 이 most라는 애는 all, some, most는 복수나 주로 불가산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대명사 이제 다음 강의에서 6강에서 대명사라는 거 정리하면서 다시 갈 거거든요. 근데 저들은 most가 됐든 뭐 all이 됐든 절대 of 나오면 무조건 더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all of the items, most of the people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더가 없이 이렇게 더가 없이 most of issues, all of issue 영어에 없는 꼴이에요. 반드시 of the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대명사 하면서 그때 다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뒤에가 이렇게 단수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얘는 원래는 반드시 더와 함께 most of the items 이렇게 표현합니다. I 못 들어가고요. 자, B번 올인 복수를 꾸미던가 또는 불가산을 꾸며야죠. 이렇게 단수랑은 아예 안 씁니다. 버리고 entire 아까 말씀드렸죠? 더나 어랑 같이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entire는 주로 단수랑 쓰는 걸 또 더 선호합니다. The entire item 같은 그래서 버리고 이치는 단수랑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D번 정답. 각각 이슈를 이야기하기엔 참석자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자, 총정리. 오늘은 외울 게 많아요.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표가 엄청 많았죠. 첫째, 한정사 표 외우십시오. 자주 보세요. 자주. 내 눈에 익으려면 자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 보시고 또 써있는 거 따로 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잘 왔다 갔다 보면서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불가산 명사는 정말 딱 던져드린 그 정도만은 외우세요. 그게 단수 형태인지 불가산 형태인지는 불가산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언급한 적 없으면 단수겠거니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형태가 유사한 형용사들 아까 또 나열된 추가적으로 더 나열해서 써드렸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인지 전사치
그 표도 딱 표 보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주자주 보고 익혀주십시오. 그렇죠? 자, 숙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숙제를 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할 게 많으니까 시간 좀 들이더라도 천천히 정리하고 풀고 해석 연습 꼭 잊지 마시고요. 문법 문제더라도 자꾸 해석 연습해야 어휘력이 향상됩니다. 자, 파트 6란 부분은 보기는 안 봅니다.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면서 유형별로 문법 품사 문제면 빠르게 밑줄부터 어휘 문제거나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은 해석 잘해서 풀자 했잖아요. 근데 파트 6는 안 돼요. 보기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보기 먼저 안 보고요. 보기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문장을 싹 들어오다가 밑줄 나오면 대입, 밑줄 나오면 대입,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오면 문장 삽입 문제는 앞맥락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뒷맥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뒷문장도 읽고 푸셔야 돼요. 이게 앞에서만 연결이 되고 뒷문장에서 연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다 연결되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돼서 전체 문맥 파악을 싹 따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파트 6는 느낌으로 야, 이 중에서 제일 네 느낌에 정답일 것 같으면 골라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A도 B도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땐 반드시 이성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이러니까 정답이야 라고 힌트를 문맥 안에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에 왠지 그래도 말 되는 것 같아 하면서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뭔가 힌트가 절대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 파악하면서 문제 푸는데 자, 우리 교재 234쪽부터 235쪽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앞에 뭐 이론적으로 뭐 대명사 문제 어쩌고저쩌고 되는데요. 됐고 파트 6는요. 각 문제 유형 그 종류별로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질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맥락 파악을 잘하면서 풀면 돼서 사실 앞에 이론은 크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빨리 점수 받고 싶은데 그 이론 하나하나 다 읽기에는 시간이 조금 아까워요. 빠르게 우리는 속도 내서 연습을 좀 합시다.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 그 안에서 팁들을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 때는 보기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까지 싹 다 읽어가면서 밑줄 나오면 대입, 밑줄 나오면 대입 하시고요. 문장 삽입 문제 나오면 그 문장 삽입 문제는 다음 맥락도 읽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장 삽입 문제인데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그리고 맨 끝에 문장 삽입 문제. 근데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단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삽입 문제 나올 때는 그때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땐 다음 맥락으로 좀 넘어가서 문맥이 좀 바뀔 때가 많아서 마지막 문장의 문장 삽입 문제 때는 뒷맥락 크게 안 읽고 바로 정답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붙어있는 문장, 바로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있을 때는 그때는 앞에도 읽고 뒷문장도 읽고 푸셔야 돼요. 뒷문맥도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234, 235 두 지문 먼저 풀고 나서 같이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풀고 오세요. 저는 여러분 풀어왔다는 가정하에 멈췄다가 플레이 눌러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자, 4번부터 7번 직독직계 시작하겠습니다. 보기 보지 마시고요. 문맥 파악 갑니다. 다음 달 켄질라이 LTD라는 회사는 명사, 명사는 동격 같은 저 회사가 제조업체인가 봅니다. 그뒤 대담하게 색상을 입힌 밑줄의 제조업체. 그렇게 밑줄 넣으면 쳐다보세요. fixture는 뭔가 고정 물건 같은 거 말할 때 써요. light fixture 하면 조명기구. 라이트를 내는 고정된 물건이니까요. 고정 물건. apparel 하면 의복, 옷이란 뜻이고요. wallpaper, 벽지고요. 그리고 appliance 하면 가전제품. 근데 전혀 언급된 바가 없거든요. 뭘 제조하는 업체인지 언급된 바가 없으니 지금 힌트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힌트가 없을 때는 그때는 못 풉니다. 그럼 더 힌트 줄 때까지 계속 읽어 가셔야 돼요. 아직 풀 수가 없고요. 더 갈게요. 자, 그 제조업체인 저 LTD라는 켄지 회사가 이주 갈 겁니다. 그것의 국가적인 본사를 18번가로 이주시킬 겁니다. 그럼 그 18번가가 어디냐면 where, 현대 10개 이야기 아니고요. 스토리란 단어가 이렇게 쓰이면 요건 층이란 뜻이 있어요. 10층. 그래서 10층짜리 사무실 빌딩이 개조공사 되어진 18번가로 옮길 겁니다. 계속 KLL이라는 회사는 will 밑줄 먼저 볼게요. 5번 밑줄 최고 꼭대기, 탑 꼭대기 두 층을, 그 빌딩의 두 층을, 자, 그쪽으로 이사 갔으니까 그 두 층을 팔아요. 이사 갔는데 B, 펜트 칠해요? 아니죠. occupy는 공간 따위 또는 자리 따위를 점유하다가 되니까 그 빌딩의 꼭대기층 두 층을
점유하게 될 겁니다. 이사 가서 글로 갈 건 거니까 점유하다 10번 정답. 저건 이성적인 판단이 되죠. 이사 갔으니 두 층을 점유하게 되겠구나. 계속 there 거기에서 이사짐 마케팅 그리고 판매 스타일이 즐기게 될 겁니다. 거의 35,000 제곱미터를 새로운 그 사무 공간에 35,000 제곱미터를 즐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혀 힌트가 없으니 아까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계속 지나갈게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6번 문장삽입 뭔가 가고 그 다음 이것은 will be 이상적인 공간일 겁니다. 전시하는 뭘 전시해? 우리의 하이테크 오븐과 그리고 떴죠? 냉장고를. 그럼 이렇게 뜨면 아 떴네. 그리고 4번에 파는 건 D번 쪽이 맞겠죠. 가전제품들. 그렇죠? 가전제품 제조 회사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 이제 문장삽입 문제. 이 회사는 이상적인 장소, 이것은 이상적인 장소일 겁니다. 전시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하이테크 오븐과 냉장고를 전시하기 위해서요. 힌트가 떴어요. 자 문장삽입 문제인데 굳이 이것은요 이상적인 장소가 될 거래요. 그럼 앞서 문장에 이상적으로 뭔가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장소의 맥락이 떠야 돼요. 그래야 이것은 이란 this란 표현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바로 뒷문장에서 this가 나온다든가 또는 these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그 앞문장에서 그 맥락이 언급이 된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들은 이란 말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큰 힌트가 돼요, 항상. 자, 그러면 문장삽입 A, KLL이라는 회사는 또한 임대하고 있습니다. 소매 공간을 임대합니다. 지상층에, 그러니까 1층에 소매 공간을 임대를 합니다. 했죠? 자, 그럼 그대로 들어가면 그 소매 공간, 임대한 공간은 이상적인 장소일 겁니다. 전시하기 위해서. 딱이죠? 네. 정답은 A번이 맞고요. 이렇게 정답이면 이제 빨리 풀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확인은 할게요. KL의 상품들은 feature, 특징으로 하다, 특색으로 삼다. 커팅 엣지 자체가 네, 최상급의 또는 뭐 최신식의 정도의 뜻. 최신식 에너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품 소개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장소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10번 KLL이라는 회사는 목록에 나열되었었습니다. 사이에 최고 50개 장소들 중에 사이에 목록이 나열됐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기 위한 최고의 50개 장소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 맥락이죠? 아니었고 KLL의 주식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사가 발표된 후 올랐습니다. 상관없고요. 정답은 A 정답. 계속 됐고 그 다음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인 에이샤 누얼 씨가 말을 했대요. 그 회사의 엔지니어링 그리고 디자인 부서들은 will remain 남을 겁니다. 밑줄 하고 보기 뜨면 아하, 접속사도 보이고 아닌 것도 보이고 근데 동사 개수가 will 하나밖에 없고 그럼 더 이상 동사 필요 없으니 버려버리고 안 되고요. 그 다음 명사 앞자리 오리지널 로케이션이란 명사 앞인데 it은 안 돼요. it였다면 뭐 그것의란 소유격이 그나마 되는데 지금은 it이 들어오면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여기 명사 앞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그럼 B번 소유격 그대로 들어가고 그들 오리지널 장소에 남게 될 겁니다. 쟤네들은 이사 가는데요. 그들은 오리지널 장소에 남게 됩니다. 정답은 B번 정답 되겠고 D번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는 돼요. 명사 앞에 any는 단수도 복수도 불가산도 좋아하니까요. 단수 앞에 쓰긴 하는데 해석상 어떠한 오리지널 로케이션 위치에 남게 될 겁니다. 문맥상 안 됩니다. 정답은 B번 정답. 계속 자 다음 8번부터 11번 지문도 직독직해 출발. Enroll in 등록하세요. 우리 Executive 코칭 코스를 코칭 수업을 등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얻으세요. 밑줄을요. 필요되는 to 비즈니스 리더들을 멘토가 돼주기 위해서 필요되는 밑줄을 얻어보세요. 그렇죠? A. 질문을 의문점을 얻어보세요. 우리가 의문점을 얻으려고 수업을 듣는 건 아니죠. B번 목표를 얻어보세요. goal. 10번 스킬, 능력, 스킬, 기술이죠. D번은 비용들. 그러니까 이 코스 수업을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스킬들을 멘토가 돼주기 위한 스킬들을 얻어보세요. 맞겠죠? 정답은 해석상 10번이 맞겠고요. 계속 So 그래서 그들은요.
can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리 능력들을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그 executive coaching의 가장 많은 보상은, 가장 큰 보상은 is입니다. exercise라는 단어는 뭐 우리 연습하다 또는 뭐 운동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실행하다, 실행해서 발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에 있습니다. 발휘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뭔 발휘냐? 밑줄 떴고 보기 보면 뿅. 자, 인칭 대명사에다 주격이거든요. 그럼 주격이니까 당연히 주어절이란 얘기고 possess가 소유하다는 동사인 건데 이렇게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 튀어나오면 늘 묶어서 꾸밀 줄 알아주시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댁 같은 게 생략될 때 일어나는 구조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계대명사 할 때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줄 possess 묶어서 ability 꾸민 꼴이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건 맞는데 자 주어 동사잖아요. 얘 지금 possess 자체가 원래 형태예요. 만약 단수 형태로 쓰고 싶었다면 요 뒤에다가 s를 또 붙입니다. possesses 이렇게 붙여요. 그럼 얘가 없다는 건 요 자체가 지금 복수 형태란 얘기인데 B나 C나 D가 들어갔다면 단수였어야죠. 뒤에 possesses까지 붙었어야 합니다. 스위치가 어긋나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U는 이렇게 복수 동사를 쓰는 게 허락이 되죠. 정답은 A 정답. 스위치로 바로 풀린 거고요. 자, 당신이 소유하는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 있습니다. 가장 큰 보상은요, 발휘하는 것에 있어요. To help,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매우 practical한, practical은 실용적인, 어임제로 자주 나오는 애라요. 실용적인 방법에서요. 방법으로요. 계속 imagine, 상상해보세요. The sense of accomplishment에서 sense는 감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the sense of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뭐 감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The sense of humor, 유머감, 유머 감각. 지금도 성취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취감을 상상해 보세요. 때 고객들이 나쁜 습관을 비하인드 뒤로 하고 떠난대요. 그러니까 떨쳐버리다 정도. 나쁜 습관을 떨쳐버렸을 때 그리고 시작할 때요. 워크 장소에서의 어려움들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 밑줄하게 처리하는 걸 시작했을 때 그 성취감을 상상해 보세요. 정도인데 A번 prematurely라는 단어 앞서 이렇게 pre가 들어가면 다 앞, 이전, 전이라는 의미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가미가 되는데 이 단어는 앞에 미리 성급하게 그래서 성급히라는 뜻도 있고 또는 조급하게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B번은 excessively는 과도하게 또는 지나치게 라고 해석하고요. C번은 간신히란 뜻도 있고 간신히 또는 거의 몸하지 않게 라고 부정어로 해석이 됩니다. D번은 효과적이게 자주 보는 단어였죠. 그래서 효과적이게 어려움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정답은 D번 정답. 됐고요. 계속. 자, 우리는 훈련합니다. 코치들을 훈련시킵니다. In the art, 예술에서가 아니고 art는 기술이란 뜻이 있어요. 기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을 서포트하는 것의 기술에 있어서 코치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toward, 향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말고 위하여라고 정답률도 높아요. 위하여. 그래서 해결책들을 발견하는 것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서포트하는 것의 기술에서 코치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요. 그 다음 11번 문장 뭔가하고 항상 맥락 파악 뒷문장도 읽고 풉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in agreement with 자체가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agreement가 합의, 동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동의라는 거야. 그럼 의견이 동일했으니 일치하는 이라는 의미로 파생이 됩니다. 동의하여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요. 일치하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철학, 코칭의 우리 철학과 일치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이 수업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코스, 수업 들으세요. 이런 수업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너에게 이러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얘기 중입니다. 코스 얘기. A. 우리 재정 상담가는 재정,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상담가는 높은 수요에 있어요. 재정 상담가가 수요가 많대요. 랑 이 코스 수업에 대한 내용이랑 상관없죠?
맥락에서 벗어났고 B번 in so doing 이란 말 자체가 원래 so가 그렇게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가 직역인 거고 그렇게 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대로 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자 그들 스스로 위해서 해결책을 발견하는 걸 위해 클라이언트를 서포트하는 것에 기술의 코치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스스로의 resourcefulness 하면 소스로 가득 찬 거예요. 소스가 많아요. 그래서 역량이 많다 이런 말하죠. 역량이 그 고객들의 스스로의 역량이 affirm 하면 단언하다, 단단하게 말을 하는 거, 단언하다도 좋고 또는 단언해서 확실히 하는 것도 좋고 또는 확인하다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객의 스스로의 역량이 확인되어집니다. 맞죠? 정답은 B번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는 찾고 있어요. to fill 채우기 위해서요. 몇몇 관리 자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찾고 있대요. 아니고요. 그 다음 D번 이것은 이유입니다. That is why 우리가 커리어 카운슬링 상담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upon이란 전사는 위란 뜻 말고 주로 하자마자라고 정답률이 높아요. 하자마자.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커리어 상담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상관없죠? 우리는 지금 이 커리어 설명 중이니까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1번까지 풀었고요. 358쪽. 자, 뒤로 넘어와서 파트 7의 이중 지문 그리고 삼중 지문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지문은 2세트가 출제가 되고요. 삼중 지문은 3세트가 출제됩니다. 한 세트마다 5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이중 지문은 2세트가 출제되니까 10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 삼중 지문은 3세트가 출제되니까 5문제씩 15문제가 한 회차마다 출제가 됩니다. 비중이 꽤 크죠. 그렇죠? 그럼 거기 합하면 15개다가 10개니까 25문제가 되거든요. 비중이 꽤 커요. 근데 솔직히 내가 현재 난 750만 맞고 싶어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20문제 정도 시험 작업은 찍게 될 거예요. 거의 찍고 옵니다. 700대 맞는 친구들 학생들은 20문제에선 25문제까지도 찍어요. 대신 앞에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가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고 보통 20문제 정도 찍는 학생들이 700대 학생들의 속도고요. 800대 친구들은 보통 한 15문제 정도를 찍고 와요. 그러니까 15문제만 거의 3중 지문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 찍는 꼴이 되고요. 900 초반 정도도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찍거든요. 그래서 2중, 3중 지문이 맨 끝에 있다 보니까 못 푼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차피 못 풀 거니까 나 연습 안 해야지?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실력껏 늘어서 점점 더 풀 수 있게끔 만들었고 다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하니까요. 그래서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험장하면 아마 못 건드리고 올 확률이 되게 높긴 합니다. 그래도 크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시험장에서 나 20개씩 찍었어. 난 파트 7 너무 약해. 라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못 푸는 건 당연해요.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계속 정확하게 직독직하는 연습하셔서 최대한 더 많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파트 7을 잘 풀려면 5, 6부터 빨라야 돼요. 파트 7 자체가 60분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75분 중에 60분이 남아야 파트 7을 그나마 다 푸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7을 빨리 풀려고 노력하시면 당연히 정독이 안 된 채 막 대충 읽는 꼴이 되니까 자꾸 소설만 쓰는 꼴이 돼요. 우리는 속도 낼 타이밍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직독직하는 걸로 꼭 연습하시고 어휘력이 갖춰지고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문법적인 요소와 함께 문장 구조가 정확히 보이면 그때부터 속도가 저절로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연습할 땐 지금은 정확하게 해석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장난컨대 꾸준히 그 연습을 하면 저절로 속도 붙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2중 지문, 3중 지문이 맨 끝에 있는데 근데 2중, 3중 지문은 지문이 2개, 그리고 지문이 3개다 보니까 당연히 출제자 의도는 연계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야, 윗지문하고 아랫지문하고 공통 요소가 있잖아. 그거 연계해서 풀어. 근데요, 예를 들면 윗지문에서 야, 우리 운동회를 할 건데 운동회 여기서 하고 체육관에서 우리 밖에 운동장에서 하자 해요. 근데 혹시 비 온다는 지금 예보가 있거든. 비가 오면 체육관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래 이메일 글로 내려왔더니 야, 우리 그날 체육관에서 했잖아. 재밌었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다음 중 이 지문들의 맞는 말은 이럴 때 그날은 비가 왔어요. 이게 정답인 거죠. 그죠?
그죠? 윗지문에서 야, 비 오면 체육관 옮기자 했고 아래지문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했잖아 라고 하는 건 비 왔으니까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연계되는 문제가 반드시 한두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세 문제 이상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보통 한두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지문에 관계된 한 세트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5문제씩 구성이 되고 그리고 두 문제에 걸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5문항 중 연계 문제는 랜덤으로 순서가 나오긴 하는데요. 랜덤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이중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 3, 4, 5 5문제 중에서 이중에 출제될 때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주로 윗지문에서 정답이 나오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주로 아랫지문에서 정답 힌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4번, 5번은 아랫지문이거나 아니면 연계된 거에서 보통 나옵니다. 좀 이따 표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중 지문을 푸는 법 언제나 선지문 방식으로 푸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이거에 대한 포인트 막 찾아가면서 문제 풀면 진짜 한 10번도 더 읽게 돼요. 그래서 더 훨씬 느려집니다. 질문 보기 쳐다도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질문 싹 다 직독직해로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그럼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 안에서 보통 풀립니다. 거의 그래요. 한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거의 한 90% 이상 풀리고 가끔 힌트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힌트가 안 나오면 다음 지문 싹 다 읽고 그리고 또 풀립니다. 그래서 풀리고 보통 풀리거나 좀 애매하면 연계된 문제일 거니까 요 4번, 5번, 4, 5번째 같은 경우는 연계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어디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키워드 중복된 게 있으면 같이 보면서 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 3중 지문 마찬가지 선지문 방식 고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지문 싹 다 읽고요. 그리고 풉니다. 보통 첫 번째 문제만 풀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까지 풀릴 때 땡큐 할 때도 있어요. 그럼 풀리면 푸십시오. 네, 안 풀리면 다음 지문 쭉 읽습니다. 읽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연계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중 지문 같은 경우는 2번 문제에서부터 연계 문제가 이렇게 연계돼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좀 속도가 안 붙겠죠, 당연히. 저도 되게 느려질 때도 있어요. 정답 힌트가 어디 있는 거야?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3번째 문제가 풀리면 풀고 또 언급된 키워드가 전혀 없는 문제면 다음 지문 읽고 그리고 또 풀린 대로 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3중 지문은 5문제 중에 보통 2개 정도가 연계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게 랜덤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연계 문제가 속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고 풀고 그 다음 풀린 데까지 풀고 읽고 풀고 풀린 데까지 풀고 그 다음 읽고 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2세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세트 선지문으로 노력해 주세요. 선지문. 자, 요거랑 2세트 풀고 오십시오. 오케이. 자, 여러분 풀고 최대한 노력해서 천천히 지금은 정확하게 풀고 들어오십시오. 자, 저는 여러분이 풀었다는 가정하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십시오. 364쪽 먼저요. 자, 1번부터 5번 직독직해 정확한 문장 구조 그대로 직독직해 갑니다. 가요. 출발.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Lee's Technology Conference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at 우린이 이벤트 센터에서요. 4월 13일 금요일에요. through 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 기념일 땐 까지라는 의미로 씁니다. 4월 15일 일요일까지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4월 13일에서 4월 15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개최된 거죠. 계속. 자, 우리는 thrilled 흥분됐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열정에 의해서 흥분됐고요. 그리고 기록적인 수에 의해서 오브 참석자들의 기록적인 수에 의해서 흥분됐었습니다. 그럼 참석자가 많았나 봅니다. 계속. Please take a few minutes. 몇 분을 좀 보내주세요.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온라인 커멘트 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용할게요. 당신의 응답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내년에 컨퍼런스를 심지어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응답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정직한 인풋 하면 투입이란 뜻도 있고요. 말고 의견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직한 의견 투입해 주시는 의견을 위해서 감사를 보여드리기 위해 만약 당신이 커멘트를 제출하시면 5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당신은 받으실 거예요.
무료 비디오 다운로드를 받으실 겁니다. 금요일에 키노트 연설의 비디오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연설이 뭐냐? 바이 의한 저명한 의사이고 그리고 상을 받은 작가인 이 화이틀리 씨에 의한 연설을 금요일날의 연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문맥 파악하고 자, 문제 풀린 데까지 풉니다. 출발. According to the email, 이메일에 따르면 How did the most recent conference? 어떻게 그 가장 최근 컨퍼런스가 differ 달랐나요? 이전 것들로부터 어떻게 달랐나요? 그럼 뭐 언급된 것 중에 달랐던 것들을 찾아내야겠죠? A. 그것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가졌습니다. 참석에 있어서. 자, 좀 아까 기록적인 참석자 수가 있었다 했죠? 자, 읽은 것 중에 여기 기록적인 수. 참석자들의 기록적인 수에 의해서 흥분됐어요. 그럼 기록적인 수라는 거. 여태까지 기록상 그랬던 적이 없는데 기록적인 수로 많이 왔었어. 그럼 참석자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이전 것들로부터 다른 거일 수 있죠? 일단 후보. 그러니까 문제부터 잘 해석했었어야죠. 자, 2번이 후보. B번 그것은 좀 더 많은 주제를 커버했습니다. 뭐 주제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10번 그것은 take place 일어났다, 개최됐다. take place 자체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또는 지금처럼 행사얘기 나오면 개최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최했다. 더 큰 빌딩에서 개최됐대요. 더 장소가 넓은 데서 뭐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 나온 적이 없죠? 아니고. 그 다음 D번 그것은 지속했습니다. 하루 더 길게 지속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려면 이전에는요 이틀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3일 동안 했어요. 이렇게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이전에 몇 번 했는지 며칠 했는지 언급된 게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정답은 A 정답 되겠고요. 지문상에 나와 있는 것만 그대로 정답. 그러니까 문맥 파악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잘 하셔야겠죠? 이게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 D번 오다 많이 고르더라고요.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풀리면 풀겠습니다. In the email, 이메일 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이메일 글에서 What is offered? 무엇이 제공되었습니까? In exchange for 피드백을 교환하여 피드백 대신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교환하여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요거를 교환해서 요게 가는 거니까 대신에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대신에 무엇이 제공됩니까? A. 비디오 레코딩 스피커 연설가의 비디오 레코드된 것. 그래서 우리 비디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 말은 레코딩했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네, A번이 맞죠. 정확한 정답 맞고요. B번은 책에 서명된 카피본 아니고 10번 디스카운트 얘기한 적 없고요. D번 초대장 특별 이벤트로의 초대장. 정답이 A번이죠. 지금은 이제 다 읽었는데 시험장 가서 A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럼 특히 꼼꼼한 학생들, 세심한 학생들일수록 A번이 정답이면 B, C, D가 다 아닌 것도 전부 다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좋아요. 근데 A번 정답인 게 누가 봐도 명백하고 나는 확신해서 이건 A번 정답이네 했으면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그거 B, C, D 다 확인하다가 너무 시간을 끌어요. 그럼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또 놓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중간중간 풀다가 A나 B번이 정답인 게 진짜 명백하면 그럴 땐 빠르게 넘어가십시오. 그렇죠? 저도 만약 시험장 가서 이게 A번이 보였으면 정답하고 다음 거 안 읽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 줄이는 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서 키워드로 그 세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다음 주 읽고 풀겠습니다. 자, 온라인 폼 양식에 대한 피드백을 쓰신 분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가요. I enjoyed, 나 즐겼어요. 그 컨퍼런스 즐겼습니다. 리즈에서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전체 시간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컨퍼런스는 즐겼습니다. 전체 시간 3일 동안 다 있었죠? 그 3일 내내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전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즐겼어요. 나의 회사는 원했거든요. 나에게 참석하라고 2개의 토요일 아침 교육들에 참석하길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들이 적용 가능했던 나의 일에 적용할 만한 교육들에 토요일 아침 교육들에 참석하길 원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유일한 티켓팅 옵션이 전체 주말을 위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3일 금 토일 했는데 주말을 위한 것만 있었고
토요일만 회사에서 나한테 요청했으니까 토요일 날 들었습니다. 인 거죠. 뭐 금요일 같은 건 못 들었어요. 인 겁니다. It would have been 더 좋았을 거예요. would have pp라는 거 보이죠? 자, 시험에 would have pp일 수도 있고요. 또는 could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should로 뜨기도 합니다. 자, 요 아이는 이렇게 would have pp. 그러니까 would 동사원형 would arrive 이거 말고 would have pp의 모습이 딱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요건 과거를 상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를 상상하듯이 했었어야 했는데, 했었을 텐데 라고 했었어야 했는데도 좋고요. 했었을 텐데도 좋고요. 그래서 과거를 상상하듯이 쓰는 말이에요. 자, 지금도 would have pp죠? 나는 더 좋았었을 텐데요. to be 가능했다면, 일일 티켓을 사는 것이 가능했었다면 더 좋았었을 겁니다. 때문에요. 내가 떠나야 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 토요일 교육이 끝난 후 직후에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일일 티켓이라도 살 수 있었다면 좋았었을 겁니다. 인 거고요. 과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육들 중에 하나가 took place, 개최됐었더라고요. 룸 201호에서 개최됐었더라고요. 길고 좁은 미팅룸에서 개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중에 하나는 길고 좁은 교실에서 개최됐었대요. 근데 그 교실 뭐냐면 in which 그것은 어려웠어요. to hear 듣기예요. 그 프레젠터를 발표자를 듣기에 좀 힘들었었어요. 길고 좁고 길다 보니까 저 뒤에 앉았다면 잘 안 들리겠죠. 그 얘기한 거고. Some of us, 우리 몇몇은 옮겨야만 했었습니다. chair, 의자들을요. 쪽으로, 프론트, 앞쪽으로, 앞을 향해서 옮겨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did help, 그것은 도움이 됐었어요. 앞으로 옮겨야 했었고요. 뭐 들만 했었어요. 그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better, 더 나은 마이크로폰이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이 would have been helpful, 도움이 됐었을 텐데요. 또 있죠? would have pp인 거 보이죠? 도움이 됐었을 건데, 됐었을 텐데.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게 좀 더 나은 게 있었다면 더 좋았었을 건데 정도의 의미로 과거의 상상을 말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what is one complaint? 하나의 불평상이 뭡니까? 이 사람이 명시했던, 그 온라인 양식에서 이 사람이 명시했던 하나의 불평상이 무엇입니까? A, one of classroom이 찾기에 어려웠어요.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뭐 저건 너무 복잡하게 길이 뭐 미로처럼 있어갖고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 없죠? 아니고. B, that session, 교육이 그가 참석했던 교육.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튀어나오면 묶어서 꾸미듯이 그가 참석했던 교육이 was not 그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됐으니까 보냈다고 했죠? 그래서 언급된 바 없는 거고. 10번, 그 스케줄이 should have pp 또 나오죠?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게 나오면 과거의 상상, 했었어야 했는데, 했었을 텐데 정도. 자, 그 스케줄이 더 일찍 최종화됐었어야 했는데 최종화되지 못했었어요 인 건데 아니죠. 뭐 스케줄에 대한 얘기가 따로 언급된 적이 없고요. D번, 하루의 티켓이, 일일 티켓이 가능했었을 거라면 좋았을 텐데. 맞죠? 일일 티켓이 있었으면 내가 그걸 주말에만 안 듣고 다른 것도 들어봤었을 텐데의 의미니까 정답은 D번 쪽이 맞겠죠. 우리 나온 내용 중에서 나는 토요일 날 있었었어. 나의 관련된 업무 관련돼 있겠고 단지 티켓팅이 옵션이 주말 동안 있었어. It would have been nice. 좋았을 것 같아. To be able to 살 수 있었다면 일일 티켓을 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럼 그 불평사항은 일일 티켓을 못 산 거. 정답은 D번이 맞게 되겠죠. 다음 네 번째, what can be concluded? 무엇이 concluded?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about 이 사람에 관해서 무엇이 결론 지어질 수 있을까요? 정도의 뜻.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나타난 게 뭡니까?를 묻는 거죠. A, 그는 그 컨퍼런스를 떠났습니다. 4월 15일에 떠났어요. 자, 우리 컨퍼런스가 13일부터 15일, 3일 동안 금, 그리고 토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토요일 날 두 번째 교육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된다 했었어요. 그럼 떠난 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언제예요? 14일인 겁니다.
그렇죠? 13, 14, 15. 저도 이런 문제는 나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잠깐만 14일이 언제지? 이 사람 언제 갔었지? 하면서 날짜를 나도 볼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선지문을 풀었다고 해서 아예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떠난 건 15일이 아니라 14일 날 떠났구나. 그럼 A는 버리는 게 맞고. 그렇죠? 그 다음 B번. 그는 did not attend Whistler 씨의 lecture. 강연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맞죠? 자, 이분 Whitley 씨. Whitley 씨. 그 lecture 강연은 참석이 이 사람의 참석이 어디였어요? 보시면 금요일의 키노트 연설. 저명한 의사이자 그리고 상 받은 작가인 이 사람에 의한 연설이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걸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고요. 그럼 금요일이 언제예요? 보다시피 13일이에요. 그죠? 4월 13일. 그런데 13일 날은 이 사람이 토요일 날 왔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는 바람에 13일 건 못 들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건 못 들은 거죠. 못 들은 게 맞죠? 그래서 B번은 맞는 말이 맞네요. 정답은 B번 정답. 10번. 그는 참석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참석했었습니다. 몇몇 동료와 함께. 뭐 이건 전혀 언급된 바 없고요. D번.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모이트 씨와 함께 during conference 동안 저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도 언급한 적이 없고요. 네,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5번 문제. In the form, 양식에서 what does 시리크 씨가 indicate, 나타냈습니까? 201호에 관해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우리 막판에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죠. 그것은 far away, 멀었어요. 메인 홀로부터 멀었습니다. 전혀 언급된 바 없고요. B, 그것은 편안한 좌석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전혀 언급된 바 없고요. C, 그것은 더 나은 오디오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얘기했죠. 맨 끝에서 스피커 시스템이 would have been helpful, 더 도움이 됐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게 왜 없었을까요? 과거에 그게 있었다면 더 도움이 됐었을 텐데요. 그럼 그게 없었다는 얘기인 거니까 정답은 10번이 맞게 되겠죠. 오케이. 자, 숙제입니다. 숙제. 수업 시간에 지금 풀었던 거 다시 한번 문장 구조 파악하면서 직독직해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들. 요거 파트 6와 파트 7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새로운 문제들이니까요. 스스로 요 문제 풀고 직독직해 하십시오. 화이팅! 아이씨는 어휘력 직독직해입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